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377페이지 21번부터 판매 관리비 연습할 차례인데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오늘이 15일이고 내일이 16일이잖아요. 내일까지 우리가 집합훈련이죠. 17일부터 24일까지는 쌍방향 훈련입니다. 17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다음 해, 내년에 이제 집합훈련 1월 3일부터 학원에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일 날부터 쌍방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 또는 노트북에 더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네, 더존 프로그램 다 설치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백데이터 유형상사라든가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백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PC에 첫째 더존 프로그램 설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백데이터 설치해 놓으시고 교재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PC가 한 대밖에 없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해야 된다. 제가 아마 OT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예, 2개는 있어야 돼요, 모니터가. 모니터 2개를 연결한 그런 시스템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노트북 하나에 일반 컴퓨터가 하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에 접속을 하고 제 화면을 접속하고 뭐 조금 인터넷이 좀 느린 쪽에서는 여러분이 쓰면서 따라서 이제 실습하시면 되죠. 거기에다가 더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놔야죠. 아시죠? 그러니까 PDA 하나에 노트북이 있다든가 해서 이 멀티가 돼야 됩니다. 듀얼 모니터를 갖추시든지. 네, 그거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네. 카메라 같은 것도 있어요. 줌같이. 아, 예. 그렇습니다. 또 카메라와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마이크죠, 마이크. 그래야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꺼놓으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분이 지금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카메라를 꺼놓으면. 그래서 그건 부정출결이에요. 카메라를 꺼놓는 것은. 그래서 직업훈련에서 줌훈련은 카메라 켜놓고 훈련교사가 수강생의 얼굴을 다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다 카메라 켜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는 것도 이제 뭐 여기서 막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이제 인사 나누는 것도 그 줌 수업할 때 인사 나누기로 했잖아요. 집에서 하면 뭐 저도 이제 이 쌍방향 원격하면은 사무실에서 할 거예요. 그때 사무실에 저 혼자 있으니까 안 쓰겠죠, 마스크. 마스크 벗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도저히 우리 집에서는 쌍방향 수업에 4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장소나 장비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에 한해서는 많으면 안 되겠지만 몇 명은 학원에 나와서 하시면 돼요. 이 교실에서 저기 이렇게 2개를 붙여놓고 아니면 이 자리나 저 맨 끝자리가 아예 듀얼 모니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맨 끝에 노트북하고 2개 노트북에.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는 분은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체크해 두게요. 네. 그래서 우리 17일부터 원활하게 또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게끔 준비에 차질이 없으셔야 되고 그러면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여러분 여기 학원에 오실 때는 출결 프로그램에서 비콘으로 단추 눌러서 체크하시죠. 쌍방향 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14시에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호 들어오시면 훈련교사가 신호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5분 안에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입실이 찍혀요. 수업 시작할 때요. 신호입니다. 신호. 집에서 비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호. 제가 보낸 신호를 여러분이 받아서 입실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 4시 20분 사이에 제가 신호를 한 번 더 보내요.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 쉬는 시간이거나 뭐 하여튼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에게 자 중간 확인 한번 보냅니다 하고 또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거기서도 확인 또 한번 찍어요. 중간에 한 번 더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끝날 때 5시 50분에 제가 이제 수업을 끝낼 거 아니에요? 또 신호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퇴실 찍는 거예요. 비콘이 아니라 신호를 통해서 입실 또 중간 체크 그 다음에 퇴실 이렇게 3번을 찍게 되신다. 그래서 출석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불편할 것 같지만 네, 그 수업의 그 호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 집에서 그 독립된 공간이 있고 하시면은 이 춥고 이게 날씨 굳은 날 왔다 갔다 안 하고 여러분이 방 안에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1월 3일 날 나오세요 그러면 안 나오기 싫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거 편하고 좋은데 왜 나가서 해야 되나. 근데 나와야 됩니다. 이 스마트 혼합 훈련은 짜여진 대로 해야 돼요. 집합 훈련은 집합 훈련대로 해야 되고 쌍방향은 쌍방향대로 원격은 원격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공지해 드렸고 오늘 수업 빠지신 분도 이 영상 지금 나중에 보실 테니까 자,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377쪽 21번 내용 보겠습니다. 9월 21일 날 강남빌딩의 9월분 임차료 100만원 중에서 7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가 이게 비용이에요. 임차료. 우리 개정 과목 중에 임차료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에 800번대 임차료 쓰시면 되고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가 100만원이 되겠고 대변의 현금은 70. 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30만원이겠네요. 그러면 이건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미지급금. 네, 이게 미지급금이죠. 입력하세요. 9월 21일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입니다. 819번 100만원 대변의 101번 현금 70만원 대변의 253번 미지급금. 여기서 미지급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채무잖아요. 예, 코드에다가 어느 회사를 넣어야 돼요? 예, 강남빌딩을 넣어야 됩니다. 강남빌딩 30만원. 네. 그래서 거래처를 챙겨야 하는 개정 과목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된다. 그래야 거래처 원장이 만들어진다. 자, 한 장 넘기시고 9월 22일 사무실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자, 여러분 이 에어컨이라는 건 이제 비품인데 이런 유형자산을 여러분 공부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시 그 유형자산이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만약에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들어가서 운반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에요. 그러면
취득 후에도 이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그 유형자산 관리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에 두 가지가 있어요. 1. 수익적 지출. 2. 무슨 지출이 있나요? 예. 아이고 잘하셨다. 자본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주로 수선비. 예.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니까 에어컨이니까 비품이란 말이에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요 9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러면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해라 이 말이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여기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비용이 수선비예요. 이 비용이 수선비. 자, 그러면 이 어떤 기준으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수익적 지출이 있잖아요. 이 수익적 지출은 유지를 위한 비용이에요. 이런 거는 수선비는 유지를 위한 거. 현상 유지. 자본적 지출은요, 그 자산의 품질 향상 또는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또는 가치의 상승, 이런 걸 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에어컨 같은 거를 고치는데 뭐 가치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뭐 원가를 절감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에어컨을 고쳤다 그러면 에어컨에 뭐가 망가지니까 에어컨 기능을 못하니까 빨리 와서 고치는 거죠. 뭐가 망가졌으면 그 부품을 교체하고, 대부분 이런 건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선비 처리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본적 지출에 주로 건물 같은 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런 것들. 지금 이 건물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이 건물이 만약에 오피스 건물이라 그러면 직원이 1층에 있다 3층에 있는 사람에게 회의 참석을 하러 가는데, 네, 계단을 돌고 돌아서 회의에 가야 돼요. 그러면 회의실까지 움직이는데 보통 한 사람당 한 10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넣는다 그러면 2분 안에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5배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로 돈이죠. 시간이 돈. 예, 회의 끝나고 바로 가서 2분 후에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돌고 그보다 5배의 시간이 걸려서 이동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런 것들, 생산성 증가라든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건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이런 오피스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구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건물 외벽이 더러워져 가지고 페인트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이건 수익적 지출로 분류하는 게 적당할까요? 자본적 지출이 적당할까요? 수익적 지출. 예.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했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건물 가격이 더 높아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죠. 예. 보기 싫은 거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건물 청소라든가, 유리창, 더러운 유리창을 새로 갈아 끼웠다든가, 금간 유리,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수선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자, 출금이니까 출금저표,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저표 씁니다. 9월 22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수선비 800번대에 골라야 됩니다. 820번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9만 원. (23일) 거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자, 창고에 대한 화재보험입니다.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다. 보험료. 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입력해 볼까요? 9월 23일로 날짜 바꾸시고 출금 보험료 (821번이네요) 보험료 120만 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맞습니다. 이건 보험료. 근데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뭘까요? 개정과목이. 응? 건물이다. 창고니까 건물일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 건물로 잡을까요? 건물의 취득원가에 보험료를 포함한다? 건물로 처리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아니면 증축, 창고를 1층인데 2층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건물로 처리합니다. 근데 보험료는 건물이라는 자산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보험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산 개정 과목이.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선급 비용. 보험료를 지불하고서요, 괄호 열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건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창고라고 그래서 건물로 하시면 안 돼요. 선급 비용. 만약에 건물로 하라는 성격의 것이면 자산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보통 이렇게 지시를 하지 자산으로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자, 그러면 왜 이걸 선급 비용으로 하라고 할 수 있느냐? 9월 23일 날 이 보험료가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의 1년치 화재보험료라고 한다면 이 중에는 단기로 보면은 보험료는 3개월치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90만 원 9개월치는 선급비용인 셈이에요. 결산 정리분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은 보험료와 선급비용이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23일 날 회계 처리할 때 보험료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 9개월치 90만 원을 차변에 선급비용으로 잡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아예 보험료는 다 선급비용 처리해 그냥. 그래가지고 결산 때 경과된 거 30만 원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차변에 보험료 30만 원, 대변에 선급비용에서 30만 원 빼주고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보험료로 잡았다가 보험료 취소시키고 90만 원 취소시키고 선급비용으로 90만 원 잡으나 선급비용으로 120만 원 잡아놨다가 결산 때 3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보험료를 30만 원 비용 발생시키는 거나. 그러니까 우리 소모품 정리할 때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산 때 창고에 잔고를 자산 잡는 처리 방식이 있고 처음에 구입했을 때 자산 잡았다가 사용한 것을 결산 때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소모품도 두 가지가 있죠. 보험료도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소모품은 구입 시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구입 시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B. 보험료는요. 보험료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9월 24일 영업용 승용차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금 전표로 쓰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자동차 관련 엔진 오일이라든가 타이어 교체라든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은 수선비가 아니고 개념 과목이 뭐죠? 차량 유지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9월 24일 출금으로 하시고 차량 유지비 입력하면 됩니다. 9월 24일 1번 출금 차량 유지비 822번 4만 원. 다음에 9월 25일 경기 상사의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 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퀵 서비스도 이게 어떤 거는 통신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운반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류를 보낼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퀵 서비스로 발송했다. 통신비. 지금은 상품을 보낸 거죠. 샘플도 상품이에요. 샘플. 물론 우리가 그걸 판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 견본비로 처리하면 돼요. 견본비 샘플을 발송했으니까. 예. 아, 이거는 견본비로 하면 되겠구나. 운반비가 아니고. 예. 샘플이니까. 예. 응? 예, 퀵 서비스. 그러니까 퀵 서비스로 샘플을 보냈기 때문에 견본비 처리하면 돼요. 그냥 상품을 발송했으면 운반비. 예. 샘플 보낸 건 견본비. 아마 견본비라고 우리 이론 정리할 때는 아마 소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샘플 보낸 건 견본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개념 과목을 검색했더니 견본비가 없다. 그러면 운반비로 하세요. 예. 그런데 가능하면 샘플을 발송한 거는 견본비라는 개념 과목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게 적절한 거고, 혹시 없으면 그냥 상품 발송한 걸로 보고 운반비.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약서를 발송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건 통신비. 네. 자, 서류 보낸 것은 통신비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견본비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출금 전표로 합니다. 9월 25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견본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있네요. 842번 견본비 2만 원 견본비였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6일 날 신입사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개념 과목은 뭘까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념 과목을 씁니다. 자, 출금 전표로 하겠습니다. 9월 26일 1번 출금 교육훈련비 825번이네요. 30만 원.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건 복리후생 아닌가요? 예. 복리후생비라고 옛날에 했다는 분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교육훈련비 개정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로 분류해야 됩니다. 예.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훈련비 개념 과목이 없으면 안 쓰는 회사 같으면 몰라도 교육훈련비 개념 과목 있단 말이에요. 교육훈련비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27번 본사 사무실 신문 구독료
예, 신문 구독료도 자주 나와요, 시험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신문, 잡지, 구독료는 개정 과목이 뭐죠? 예, 도서 인쇄비였습니다. 자, 9월 27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출금. 9월 27일 1번 출금. 도서 인쇄비 826번이고요. 9월 27일 날 1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지금 이제 소모품도 말이죠.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비.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소모품 비. 아무 말이 없어도.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아시겠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이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하면은 소모품 비. 그런데 사무용 소모품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개정 과목 중에 사무용품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이 없으면 사무용품비도 맞습니다. 우리 사무용품비 개정 과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용품비도 비용이요, 소모품비도 비용이죠. 두 개 다 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금으로 해놓고 혹시 사무용품비 개정 과목이 있는지. 자, 28일로 해놓고 1번 출금 사무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있네, 사무용품비도. 네, 사무용품비도 맞고요. 이건 소모품비도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소모품비로 하겠습니다. 830. 사무용 소모품입니다.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29일 날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세무사 사무소의 장부기장 수수료, 세무상담 수수료 이런 것과 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수수료,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료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차변의 수수료 비용 5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9월 29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831번 쓰셔야 되고요. 50만 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50만 원 돼야 된다. 그런데 아까 이제 변호사비, 변호사 상담료, 수수료 비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가 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다라고 한 것은 취소. 변호사 상담비가 다 수수료 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취득, 그냥 토지라고 합시다. 토지와 건물은 개정 과목이 다르니까 토지 취득을 위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상담료 100만 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건 토지의 취득원가입니다.
중개 수수료도 취득원가로 보죠. 예, 이 토지를 사는데 우리 회사가 이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 없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라 하고 법률적인 방법을 자문 받았어요. 그리고 돈 내야죠. 그거는 토지의 취득원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토지가 돼야 돼요. 자산.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어떤 것이 수수료 비용이냐? 그런 무슨 취득과 관련된 상담이 아니고, 건물이나 토지 취득과 관련된 상담이 아니라 업무적인 거. 업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내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폭력사고가 날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 뭐 별의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우리 사내에서 어떤 법률가가 없으니까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회사의 어떤 업무상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문을 받은 거. 그 부분은 수수료 비용이 맞아요. 네, 그것과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건물 사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문받는 거하고 다르죠. 성격이. 그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일 신상품 광고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했어요. 자, 이 현수막이 광고를 위한 현수막이네요. 그리고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개념값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예, 광고 선전비 적당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하신 다음에 광고 선전비 833번 네, 15만 원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 30건의 판매관리비 건을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 네,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개정 과목이 우리가 이론 때 다 정리했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변호사비 같은 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비용에서도 가령 보험료를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성급 비용 처리해야 되고, 네, 무슨 뭐 비품을 고쳤다, 뭐 차량을 고쳤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비품 차량 원방구 자산 처리해야 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러면 수선비 차량 유지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판매관리비를 쭉 거의 특히 이제 세금과 공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세금과 공과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세금과 공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공회의소 회비, 예,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이었습니다. 예, 동창회비 이런 건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면 안 돼요. 예, 대표이사의 동창회비는 기부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아예 회사 비용 처리하지 말고 가지급금해서 아까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기타 거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타 거래는 판매 관리비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 기타 거래니까 이게 이제 이런저런 거래예요. 이런저런 거래. 그래서 이 분계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타 거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